이보게 양성자 하나 두 개나 아르뉴스 산과 염기.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산과 염기에 대해서 꾸준히 배워왔습니다. 산과 염기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도 어렴풋이 요런 애가 산, 요런 애가 염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산과 염기의 성질과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 것입니다. 먼저 산과 염기의 성질과 정의를 명확히 구분짓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성질이 비슷한 물질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분명히 다른 물질인데 비슷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런 물질은 요런 성질, 요런 물질들은 요런 성질,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럼 우리 요런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고 요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산이라고 하자. 또 요런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하고 요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염기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죠. 여기까지는 성질이에요. 성질이라는 건 관찰한 결과이죠. 그 관찰한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건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부르든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성질이라는 거죠. 자, 그럼 화학자들이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공통점이 생기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어야겠죠.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인가를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분자적 이유에서건 화학 반응 과정에서의 어떤 공통점에서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를 알아내는 과정이 바로 산과 염기를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성질과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성질은 관찰된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마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마스크를 안경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얘가 뭐 안경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가진 성질은 그대로잖아요. 성질이니까요. 그쵸?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정의라는 건 인간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질은 변하지 않아. 정의는 변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산과 염기의 정의는 인간이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꾸 사실과 정의를 혼동해선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과 염기의 정의가 변해온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과 염기를 정의하신 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아레니우스라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이분의 이름을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후에 나올 또 다른 산과 염기의 정의와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의를, 이분이 만들어낸 정의를 아레니우스의 정의라고 말하거든요. 이름을 꼭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3번만 같이 외쳐볼까요?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 한 번 더.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는 산과 염기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산을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염기를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온화는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거, 이걸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레니우스는 이런 애들을 산과 염기라고 정의하신 거죠. 수용액에서 H+, 즉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산,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바로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만을 정의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산이기 위해서는 물질 내부에 H를, 이온화할 수 있는 H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이온화할 수 있는 OH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아레니우스 정의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또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최초의 산과 염기에 관한 정의였고 꽤 쓸만한 정의라서 의미가 굉장히 커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 과학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은 딱 여기까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고 평생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산과 염기의 정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개념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암모니아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암모니아는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왜냐면 암모니아는 염기의 성질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물질이었거든요. 쓴맛이 나고, 누가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쓴맛이 난대요. 쓴맛이 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바꾸고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미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염기의 성질, 공통적인 염기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암모니아는 염기네 라고 시원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죠.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요.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이랬죠. 염기란 물에 녹아 또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 OH-를 내어놓는 물질이다. 이게 아레니우스의 염기에 대한 정의였죠. 그런데 암모니아는 완벽한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 내부에 내어놓을 OH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레니우스는 OH가 있어야 염기라고 했는데 NH3 암모니아는 OH가 없으면서도 완벽한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니까요. 이거 어떻게? 뭐가 문제일까요? 암모니아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암모니아가 뭔 잘못이 있어? 그냥 거기 있는 건데. 문제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인 거죠.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고쳐야겠죠.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불완전한 것이 암모니아로 인해서 증명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고치고 새로운 산염기 정의를 확립한 화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브랜스테드와 영국의 롤이었죠. 이들의 산염기 정의를 우리는 둘의 이름을 합쳐서 브랜스테드, 롤리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산과 염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암모니아는 물과의 반응에서 H+, 양성자, 수소이온 다 같은 거죠. 양성자, 수소이온, H+, 이걸 받으니까 염기라고 할 수 있죠. 즉 브랜스테드 롤리의 정의에 의하면 암모니아는 염기인 것입니다. 아레니우스와 브랜스테드 롤리의 정의를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바로 수용액에서 H+를 내놓으면 산, OH-를 내놓으면 염기였죠. 브랜스테드 롤리의 정의에서는 그냥 H+를 내놓으면 산, H+를 받으면 염기예요.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만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었어요. 한정적이었죠. 그런데 브랜스테드 롤리의 정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수용액에서든 기체끼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화학 반응에서 H+를 내놓으면 무조건 산, H+를 받으면 염기였던 거예요. 더 확장된 개념이죠. 거기다 우리는 이 H+를 내놓는 물질인 산을 양성자 주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H+를 받는 물질인 염기를 양성자 받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는 개체, 받는 개체란 뜻이죠. 이 주계, 받계. 주계, 받계라는 말을 좀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색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잖아요. 이보게 양성자 하나, 주계나. 양성자 하나, 받계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는 개체, 받는 개체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하는 화학 반응을 정반응과 역반응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반응에서 암모니아는 물로부터 양성자를 받는 양성자 받계, 즉 염기고요. 물은 양성자를 주었으니까 양성자 주계, 산입니다. 이건 정반응을 봤을 때, 이 방향으로 가는 정반응을 봤을 때 그렇고요. 이번엔 역반응을 보죠. 이 역반응에서는 암모늄 이온은 수산화이온에게 양성자를 줬으니까 양성자 주계인 산, 수산화이온은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양성자 받계인 염기이지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은 양성자 하나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짝산 짝염기의 관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의 짝염기,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의 짝산 요렇게 말하고요. 물은 수산화 이온의 짝산, 수산화 이온은 물의 짝염기 요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산염기의 정의, 산염기의 성질과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산염기의 정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부터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까지 이 변해온 과정을 했습니다. 안녕.